무한히 많은 시들이 있어요. 그런 시들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낭송이라는 거는 시를 외워야 돼요. 외워가지고 좀 머리 써야 돼요. 시를 외워서 내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주 좋은 발음으로 이 시를 아까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은 잠깐 감상을 했는데요. 그런 그 무한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이 귀로 듣고 음성으로 들었을 때 음악과 함께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 낭송이 어떻게 보면 감동기술, 창작기술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창작기술. 쉽게 말해서 가수가, 작곡가가 노래를 지어서 작사가가 작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작곡가가 곡을 써서 가수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가 그 곡을 받아서 정말 자기 그 재량대로 이 노래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해내면서 우리 듣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은 시지만 같은 시지만 어떤 사람이 낭송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각자의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목소리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를 읽으냐 어떤 사람이 시를 낭송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다 다르니까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까 정말 시낭송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어도. 우리 목소리가 인간의 몸 중에 신체 중에서 가장 늦게 늙은 게 목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뭐 80이 90이 돼도 우리 목소리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시낭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어설프지만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더 나이 먹고 밖에서 활동을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내가 그동안 배운 시를 혼자서 외워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낭송도 해보고 하면서 멋진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시낭송이 그래 재밌는 시도 있나? 그거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장 재밌는 시, 웃기면서 재밌는 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가 이렇게 재밌는 시도 있나? 한번 감상해 볼게요. 독설 뒤에 있어요. 뒤에 찾아보면 삼동에도 웬만해서는 눈내리지 않는 남도 땅끝 예순동굴에 나오니까 이거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네. 보이시죠? 이장이 소동소동 마이크를 사 주민 여러분, 삽들고 괴가는 물어보니 저희 물이 전란에 들어갔답게.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간밤에 또 차가운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 내렸다.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 뭐래? 지하라 볼거니? 어제부터는 곁도 아닌게 사자상에 나오려니? 왼정의 눈을 치우느라고 깡그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그날 밤 집집마다 오가빛 정뒷문에는 뒷문하는 아낙네의 실루엣이 비쳤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소리쳤다. 우편함과 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 온 천지가 흰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느님이 행성만한 떡시루를 뒤엎은 듯 축사지붕도 푹싹 무너져 내렸다. 조심 뚝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빗물대학을 내동댕이 치며 우주의 미아가 된 듯 울부짖었다. 주민 여러분! 왔다! 귀신 곡하겠던게! 이제 우리 동네
시작. 어때요?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는 시도 있고 우리가 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는 그 시를 앞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아까 나와 있던 것대로 시란 무엇인가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라는 것은 누가 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얼른 대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시가 시인 줄 알겠는데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뭐냐? 문학,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책 속에 있는 이 문학 장르 중에 하나가 시다. 저 뒷페이지, 저 뒷페이지 맨 뒤에 아이고 다 찾으셨네. 좀 어머니도 찾으셨네요. 맨 뒤에 신앙송은 무엇인가? 거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셔도 되고 볼펜으로 또 메모도 하세요.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줄도 끄시고. 자, 시라는 것은 문학 장르 중에 하나다. 시 속에 문학 장르 중에는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수필도 있고 평론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는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표현한 글이 바로 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아주 짧은 글로 압축시켜서 표현한 글이 바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내 속의 감정을 사물 또는 현상을 빗대어 끄집어내는 창작으로서 인간의 예술적 행동이다. 이게 바로 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 낭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목소리를 막 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읽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나중에 시 낭송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니까 큰 소리로 읽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가슴으로 느껴오는 감정을 가장 아름답고 고운 말로 표현하는 사랑의 노래이다. 이게 바로 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느껴오는 감정을 가장 아름답고 고운 말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시다. 그래서 시는 한편으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글이다. 그 다음 또 유명한 프랑스 문학가이자 사상가가 한 말이에요. 시는 뭐냐? 영혼의 음악이다.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의 음악이 바로 시다라고 또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 304무사 이 말은 한문이에요. 그 공자가 쓴 그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글인데요. 시가 300편이면 사자는 사악한 사자, 한문으로 사무사, 사악한 것이 무자는 없을 무자, 사악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그 논어에 보면 그 사서 삼경이 있어요. 그 사서 삼경 중에 그 삼경이 바로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시경 속에가 305편의 시가 실려 있어요. 이 시를 305편을 읽고 나면 공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감사함이나 나쁜 생각이 없다. 그만큼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시란 감정을 뿌리로 하고 우리가 그 한 그루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으려면 맨 먼저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뿌리가. 그래서 시라는 것은
감정을 뿌리로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이 말을 싹으로 하고 우리가 나무가 싹이 펴야지 꽃이 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을 뿌리로 하고 저 밑바닥에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이 시를 입으로 뱉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싹으로 하며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시 속에 있는 열매가 바로 의미가 열매가 되는 거라고 중국 당나라 시인이 백거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시 속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만큼의 시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를 또 어떻게 말했냐면요. 독일에 유명한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분이 계세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 이 아인슈타인에게 어느 날 어린아이가 물었대요. 선생님, 인간의 죽음이 뭐예요? 사람이 죽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아인슈타인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애야,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른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시인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에요. 철학자이고 물리학자, 과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음악과 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게 그게 바로 죽음이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음악이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만큼 음악과 시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물리학자,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림. 아까 맨 처음에 나왔는데 바탕에 아름다운 그림은 화가가 이 말없이 침묵으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 손으로. 이거는 화가가 침묵으로 이렇게 시를, 그러니까 시하고 그림하고 음악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라는 것은 화가가, 잠깐만요. 뒤에 나오죠. 시는 우리가 언어적 재능으로, 말이나 글, 언어적 재능으로 그림이 바로 시다. 이렇게 말했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시는 우리가 언어로, 글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시이고, 또 아름다운 그림은 침묵의 시다. 말 없는 시가 바로 그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여기 그림이 하나도 비교할 게 없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느낌입니다. 시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건 아니지만 언어적 재능으로, 언어적 말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는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정서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시고, 그러면 대충 이제 시는 알겠고, 그러면 시 낭송은 뭐냐? 우리가 지금 시 낭송을 배우러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시 낭송이라는 거는, 시는 이제 우리가 알겠죠? 한문으로 시, 그 다음에 낭자는 낭낭할 낭자예요. 한문으로. 그리고 송자는 소리 낸단 말이 아니고 외운다. 외울 송자예요.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외워서 낭독하는 것이 바로 시낭송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누가 시낭송이 뭐야? 그러면
시를, 아름다운 시를 외워서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워서 낭낭한 목소리로 읊은 것이 바로 시다, 시낭송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를 아까 처음에 우리 나왔죠. 문학 속에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회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문학 중에 가장 꽃은 시라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여러 가지 문학 중에 시다. 그리고 낭송은 뭐냐? 이 시의 향기다. 시에다가 향기를 불어넣은 게 낭송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네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시낭송을 하냐? 왜 시낭송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활자. 활자는 다른 말로 하면 글자입니다. 이 시가 이렇게 저 책에, 시집에, 종이에 글자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글자로 누워있잖아요, 얘가. 글자 누워있는데 이 누워있는 시를 우리 입으로, 소리로, 호흡을 불어넣어서 일어서게 하는 게 바로 시낭송이다. 그리고 시낭송이라는 것은 시낭송이란 문학적, 음악적, 연극적 요소, 3요소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담긴 의미와 감동을 목소리로 전하는 소리 창작 예술이다. 소리 창작 예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를 재창작하는 게 바로 시낭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낭송을 하면 뭐가 좋냐? 그냥 글로 시집을 글로 읽으면 되지. 뭐 한다고 낭송을 해? 머리 아프게 애워가지고 왜 하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점이 뭘까요? 저기 우리 어머니 두 번째 머리 예쁘신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신앙송 좋은 점 1번 발성, 발음, 호흡이 좋아진다. 네, 발성, 발음, 호흡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옆에 어머니, 모자 쓰신 어머니 시적 감성은 물론 국어 실력도 키워진다. 네, 시적 감성은 물론 국어 실력도 키워져요. 우리가 시낭송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옆에 계신 어머니 세 번째 나는 시를 읽고 낭송을 함으로써 정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 네, 잘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네 번째 두뇌 활동을 통하여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를 그냥 보고 읽고 말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시를 외워서 처음에는 짧은 시부터 외웁시다. 아주 짧은 것부터 시를 외워서 이렇게 두뇌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지 능력도 개선되고 치매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 끝에 어머니 보고 말하는 거죠. 네, 다섯 번째 시를 많이 읽음으로 자연스럽게 어력이 풍부해진다. 네, 맞습니다. 시를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휘력,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 어휘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저 끝에 어머니 6번. 시 낭송을 통해 소통 능력과 자신감, 자존감,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시낭송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물론 혼자 하면서 위로도 받지만 남들한테 이렇게 시를 들려주면서 자동으로 소통 능력도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어머니 네. 아름다운 시어들이 많이 제방으로 자연스럽게 고운말을 쓰게 된다. 아이고, 네, 잘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어들, 시어라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 시 속에 있는 낱말, 시낱말입니다. 아름다운 시어들을 많이 접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어가 고운말을 쓰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시의 선생님 시의 내용과 네, 8번 시의 내용과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낭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시를 읽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는데 이걸 자꾸 읽고 외우고 입으로 낭송을 하면서 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낭송을 왜 하냐? 그 다음에 9번째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선생님 네 9번 표현력. 목소리 크게 해야 돼요. 크게 네. 안 들려요? 잘 들려요. 표현력, 발표력, 잘못된 언어 습관이 고쳐진다. 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자신 없는 언어 습관. 네, 이것들이 고쳐집니다.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크고 아주 신앙송 잘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표현력이 좋아져요. 우리가 신앙송 하게 되면 발표력도 좋아지고 잘못된 언어 습관. 말이 너무 빠르거나 말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느리면 좀 속 터지잖아요. 상대방하고 대화하는데. 그리고 자신이 없는 말소리 막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언어 습관들이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 선생님 10번 네, 사투리를 교정할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시속에서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게 되는 삶의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다. 네, 그 다음에 상담을 정확히 구별하게 된다. 배려하는 반, 운동주, 별걸 기대, 밤찾게. 네네네 아이고 잘 읽었습니다. 사투리를 교정할 수 있게 된 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표준어를 쓰게 됐겠죠. 그 다음에 시 속에서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게 돼요. 내가 먼저 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장단음을 정확히 구별하게 된다. 이 장은 긴 장자예요. 우리 한문으로 길고 단은 짧은 단이죠. 긴 짧은 음을 정확하게 구별하게 된다. 우리가 많이 들은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시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시죠. 그럴 때 별 해는 밤 이걸 별은 길게 여기 점 2개 찍은 건 길게란 얘기예요. 별 해는 밤 이래야 되는데 별 해는 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별은 이렇게 길게 하고 밤은 짧게 해야 돼요. 이 장단음을 우리가 시낭송 공부를 하게 되면 장단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밤은 짧게. 그러면 밤이 길게 또 표현하는 밤이 또 있어요. 밤 뭘까요? 길게 표현하는 밤. 네, 맞습니다. 먹는 밤은 밤 하면 안 돼요. 먹는 밤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지만 우리도 자연스럽게 장단음을 구별해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 여기서 별 해는 밤은 짧게, 별은 길게, 별 해는 밤 이렇게 낭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고 짧은 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하게 된다. 대충 시는 무엇인가? 시낭송이란 무엇이며 시낭송을 하면 뭐가 좋은가? 이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대충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아까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 감상 한번 또 할까요?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유명한 여기 선생님 한강 작가의 시집을 가지고 오셨네요. 우리 작년 연말에 아시아의 최초로 여성 우리 한국의 여성 작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 한강 작가가 쓰신 시 중에 여기 아까 맨 첫 페이지에 있어요. 괜찮아라는 시를 우리 한번 감상해 보고 우리도 한번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시 낭송을
해보도록 해요.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첫 페이지.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울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이처럼 우리가 그냥 글로 이렇게 볼 때는 크게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음성으로 또 밑에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시를 듣게 되면 훨씬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1년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종강할 때는 전부 다 발표회를 해야 돼요. 멋지게 그 무대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배우고 느낌이 좋았던 시를 발표하는 그런 멋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방금 그 우리 괜찮아 이건 어려우니까 놔두고 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30분 조금만 더 하다가 좀 쉽시다. 그럼 뒷페이지에 보면 낭송 연습 있어요. 낭송 연습 1. 낭송 연습 1. 여기는 첫 번째. 네, 첫 번째. 낭송 연습 1. 이 시는 이게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이게 세 줄이 전체예요. 시 전부예요. 이게 시예요. 세 줄이. 이건 고원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원래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간의 꽃이라고 지었는데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전부예요. 시 전부. 이걸 한번 우리가 느낌을 살려서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시 낭송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기초적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그 다음에 아주 가볍고 즐겁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슬프게 또는 화가 나게 한번 해봅시다. 슬프게.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그 다음에 감동적으로 좀 더 감동을 한번 살려서 해볼까요?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그냥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사람의 느낌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외워야 돼요. 오늘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다음번에 오실 때 이건 뭐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자, 그럼 이 내용이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산을 올라갈 때는 나는 빨리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 오로지 이 생각하고 올라가요. 산에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고 자라고 젊은 시절을 지내고 나이를 먹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생각 없이 정말 열심히 뒤를 안 보고 뭐 아래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리듯이 우리가 산에로 올라갈 때는 정상을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앞도 뒤도 옆도 안 봐요. 그래서 똑같은 꽃이 있었는데도 그 꽃을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고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내려오니까 그 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꽃은 이미 피어 있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올 때서 봤네. 이게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면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우리 다 애기를 낳아서 키웠잖아요. 애기를 키울 때 정말 정신없이 키워요. 뭐 일을 하면서도 키우고 하는데 그 애기 자라는 모습을 정말 내가 하나하나 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 애기를 키웠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이제 그 애기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 손녀를 보니까 저도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우리 손자를 본 지 6개월 됐는데 걔를 보면서 아 나도 저랬을까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같이 살진 않지만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애기를 키웠는데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이제 키워놓고 손주를 보니까 어머 이랬었구나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바쁘게 살 때는 느끼지를 못해요. 이처럼 이 시가 정말 짧은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비록 꽃만이 아니에요. 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를 평소에 못 느끼고 그냥 흘러가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낭송 2. 풀꽃 한번 볼까요? 풀꽃. 낭송 2. 이거는 나태주 시인이 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우리가 신앙송 공부를 하면 이 정도는 그냥 외워야 돼요.
나태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이 꽃을 좀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꽃에 대한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시가 풀꽃 1, 풀꽃 2, 풀꽃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풀꽃 1부터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또박또박 아주 느리게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누가 그렇게 잘했어요 방금? 비밀 하신 분 누구세요? 잘하시네요. 신앙송 뭐 배울 것도 없는데요. 알아서 다 하시네요. 그 다음에 불꽃 3. 시작. 기죽지 마라. 꽃 피워봐. 참 좋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나태주 시인은 꽃에 대한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3월 달에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톡방에 제가 단톡으로 초대를 할게요. 단톡방에 자기가 핸드폰으로 저 당장은 외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것도 좋지만 안 외워지더라도 또박또박 내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서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신앙수 배우고 나서 내 목소리가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록또록해져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한 거를 내가 한 10번씩 막 연습해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단톡방에 올려서 누구지 성함이 아까 어떤 어머니는 선생님은 어떻게 낭송을 하셨고 또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고 이걸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톡방에 낭송한 거 녹음해가지고 목소리만 녹음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내 표정도 좀 보고 내 목소리가 어디가 잘못됐나 이것도 좀 확인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우리 목소리도 좋아지고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좋은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너무 지루하니까 이 정도에서 수업을 조금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 한 10분 동안 가집시다. 10분 동안 간식 간단히 먹고 우리 이제 자기 소개하면서 10분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3시에 수업 시작해가지고 한 30분까지 바쁘세요? 몇 시까지? 끝난 대로 갈 건데 좀 빨리 끝났습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한 3시 반. 하는 거예요? 네, 원래 2시간이에요. 2시부터 원래는 4시까지. 예.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4, 50분 하고 원래 그러는데 여기 어머니가 일하시다고 오셔가지고 지금 바쁘다고 하니까 아니 저 보지 말고 하시면 먼저 가시고 그래도 같이 수업을 들어야죠. 오늘 첫날인데 좀 빨리 끝나. 첫날이니까 그래요. 맞아. 첫날부터 너무 지루하면 재미없어서 또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간단하게 간식 먹고 우리 재밌게 자기소개도 좀 하고 그러면서 10분 동안 시간 보내고 3시 시작해서 30분에 끝내도록 하게요. 1부 수업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해서 간단하게 선생님 좀 준비하신 거죠? 우리 총무님을 하나 세웁시다. 총무님. 그리고 총무님이
출석 체크도 하고. 반장. 총무가 아니라 반장. 우리 큰 언니가 반장 하실래요? 어떤 언니가 제일 큰 언니예요? 아, 진짜요? 90이에요? 너무 젊으시죠? 진짜예요? 네. 아, 여기 진짜 계시네요? 어머나. 안경 안 써도 보이시네. 많이 쓰세요. 네. 안 받은 사람 없으세요? 치매 나는 거를 함께 그렇게 하셔야 치매가 안 되고. 말하자면 신앙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게 시라고 생각해요. 신앙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을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과장된 감정 표현도 해서는 안 돼요. 편안하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읽지도 마라. 시를 너무 심각하게 읽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한 방송, 편안한 표정, 엄숙함 대신 기품 있게 심각함 대신 품격 있게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좋은 신앙송이다. 그리고 신앙송은 즐거움이다. 낭송자도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 돼요. 심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슬픈 시는 우리가 슬프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즐겁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고저, 높을 고, 낮을 저, 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강하고, 약하고, 또 느리고, 급하게, 급자, 포즈. 이 포즈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포즈가 우리말로 하면 쉼, 잠시 쉬는 거. 쉼을 살려라. 못 찾으면 집에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여기 뭐가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네, 다 있어요. 여름, 여음, 품, 화음을 활용하라.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려운 발음이 있고 이럴 때는 또 좀 쉬워줘야 되고 그럴 때 중간에 잠시 쉬어주는 거를 이제 쉬어주는 간격이다라고 합시다. 억양도 알죠? 우리 목소리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가 이어지며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억양이란 게 소리의 높낮이가 있음으로써 또 그 시를 우리가 상대방이 들을 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신앙송인가 아까도 나왔지만 듣기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다는 거.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의 상태. 가장 중간의 상태. 그런 상태로 신앙송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신앙송이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신앙송 뭐냐? 거슬리지 않고 너무 튀지도 않아야 돼요. 돌출된단 말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너무 거슬리지도 않아야 되고 돌출되지도 않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송 하면서 우리가 시간에서 불안해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러면 듣는 사람이 편안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긴장되지 않고 편안하게 낭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송이다. 그리고 몸 제스처를 쓸 때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색하게 막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겠죠. 몸의 제스처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시선 처리도 물론 자연스러워야죠. 얼굴 인상은 밝고 편안하게 낭송한다. 그리고 의상도 너무 튀게 막 입고 나오는. 선생님 너무 조금 의자를 뒤로. 내가 안 보여. 그래. 두 번째 선생님이 조금 의자를 약간만 뒤로. 왜 마스크 쓰셨어요? 감기 있으세요? 선생님 그래도 안 보이고.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아니 이를 터니까 내가 안 보여. 네, 그럴 수 있어요. 보여요? 잘 보여요? 예. 우리 또 혹시 잠올 수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첫 번째 어머니부터 주기적으로 리듬이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리듬이란 큰 소리로. 리듬이란 음이나 말이나 몸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리듬이란 것은 음이나 말이나 몸이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떤 질서 있게 그냥 무질서하게가 아니고 질서 있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것이 리듬입니다.
음끼리. 또 리듬이란 뭐냐? 어머니. 리듬이란 음끼리 큰 권력, 소리로 음끼리 권력, 경관, 교질, 고저, 고서, 장단, 장단. 세우 전체적인 관례에서 생기는 생명적인 흐름이다. 네, 맞습니다. 장단이 두 번 나오네요. 양분 네, 잘 읽으셨어요. 리듬이란 이게 보인다는 것이 어디예요? 리듬이란 음이나 말이나 몸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리듬이라고 해요. 우리 노래도 오잖아요. 같은 소절이 또 두 번째 또 나오고 뭐 후렴에 또 나오잖아요. 그게 리듬. 음끼리 강약이나 장단이나 고저나 높거나 낮거나 뭐 음색의 전체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생동적인 흐름이 바로 리듬이다. 시 낭송도 이렇게 리듬 있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현대시의 대부분인 자유시의 내재율은 각자가 리듬을 찾아내야 된다. 지금 요즘 있는 시들은 다 현대시잖아요. 옛날에는 시조라서 어떤 이게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시가 뭐 34, 34, 35, 4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틀이 있었다고요. 옛날 시조는 틀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자유시, 현대시는 모두가 어떤 틀이 없습니다. 이 시를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 낭송하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아서 시 낭송자의 감각, 리듬과 재능에 달려 있으니까 리듬을 알아서 우리가 좀 살려가면서 낭송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시 낭송자는 시의 리듬 감각을 익혀야 된다. 리듬 감각이란 시의 구조나 어떤 형식이나 표현 방법이 다른 여러 형태의 시를 되풀이 소리내어 읽음으로,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은 시를 읽음으로써 자동적으로 몸에 취득이 된다. 몸에 익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훈련 중에서 리듬 감각이 절로 몸에 익혀진다. 그리고 시 낭송은 그림이 그려지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운율을 살려야 된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림이 그려진다.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말. 그림, 시를 들으면서 어떤 그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연상되도록 아까 우리 괜찮아 한강 시를 우리가 감상하면서 느꼈잖아요.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전능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애기가 이제 2달 된 애기야. 근데 밤이 되니까 맨날 울었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 메시지는 내용이죠.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고 운율, 어떤 그 음악적인 리듬을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눈 아프세요? 어머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을 그리듯이 큰 소리로. 그림을 그릴 듯이 낭송을 해야 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 운율을 살려 리듬감 있게 표현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낭송을 해야 되고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어떤 운율을 살려서 리듬감 있게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어머니 시를 철저히 시작부터 여기까지. 시를 철저히 해야 하고 한 작품을 20번 낭독 연습을 하여 완전히 체득하고 제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시를 철저히 이해하고 한 작품을 진짜 수백 번 그렇게 낭송을 연습을 하여서 완전히 내 몸에 익혀서 내 몸에 체질화돼서 나와야 된다.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머니. 네. 낭송을 위한 낭송이 아니라 감흥에 먼저 일어나서 이 감흥에 밀려 시가 저절로 낭송되게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낭송을 위한 낭송이 아니라 먼저 감동이 먼저 일어나서 이 감흥에 밀려서 그 감정에 밀려서 시가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선생님. 낭송자가 먼저 그 시에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네, 맞는 말이죠. 내 자신이 먼저 그 시에서 감동을 받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 네. 낱말의 정감을 묻혀라. 어머니 읽어보세요. 낱말은 시집 속에 있을 때는 뜻으로만 남아있지만 이것을 소리로 내면 낱말마다 울림이 있고 그 울림에 따르는 한계가 있다. 시 낭송은 이 울림의 교향악이다. 네. 어머니 조용히 아까 좋으신 것 같은데 엄청 잘 읽으시네요. 네. 시어의 낱말은, 시어라는 거는 시 글자 하나하나. 시어의 낱말은, 이 낱말 글자 하나는 시집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시집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뜻으로만 남아있어요. 뜻으로만 남아있지만 이것을 소리로 내면 낱말마다 울림이 있고 그 울림에 따르는 향기가 있다. 시낭송은 이 울림의 어떤 멋진 교향악이다. 맞는 것 같죠? 같은 생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되죠? 네. 낱말 하나하나의 정감으로 시의 리듬을 읽고 시의 감정을 고양시켜야 하는 것이다. 낱말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그 느낌, 감정을 집어넣어서 고양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시를 잔잔히 읽는다 해도 전체적으로 자연히 은밀한 고저, 강약 같은 감정의 무늬가 생기고 낭송은 단조롭지 않으면서 생체가 새어난다. 네, 같은 말입니다. 시를 아무리 잔잔히 읽어도 우리가 그 낱말마다 어떤 뜻을 집어넣어주면 있잖아요. 시를 재밌게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재밌는 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딱 읽고 독설 오탁번 3동에도 오랜만에 선 눈이 내리지 않는 남도 땅끝 외진 동네에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이장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주민 여러분, 삽들고 외가락으로 보이셔니? 눈이 존나게 내려버렸단께!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간밤에 또 차가운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 내렸다.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 어메, 지나라 벌써니? 어제 우두는 저도 아닌데 사자사자 나오려니? 왼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깡거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그날 밤 집집마다 오가빛 장진문에는 뒷문하는 아당내의 실루엣이 비쳤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앗 소리쳤다. 우편함과 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 온 천지가 흰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느님이 행성만한 떡시루를 쥐어든 듯 축사지붕도 푹싹 무너져 내렸다. 조심 뚝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뒷물대야를 내동댕이 치며 우주의 미아가 된 듯 울부짖었다. 주민 여러분! 어따 귀신 곡하랬던게! 이제 그 동네 엉땅 좆대버렸어잉! 이렇게 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일을 이렇게 옮겨 적으면 이게 재밌는 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시도 한번 우리가 수업이 다 끝날 때 한번 시도 한번 창작 시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여도 배운 시 멋지게 시 낭송 발표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